안녕하세요. 베트남 정부가 백신 기금을 자국 백신 개발과 구매에 사용하자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노코박스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안을 제안한 건데요. 기획재정부란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한국의 기획재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곳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고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낭비하면 안 되겠죠.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에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후 다음에는 더 좋은 전략을 세워야겠죠. 배분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재원을 이렇게도 배분해보고 저렇게도 배분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개선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배분을 하는 등 이런 업무를 반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죠. 그래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더 잘 걷기 위한 조세정책의 기획도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정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정하려는 기관이다 보니까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절약하고 아끼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정부의 곳간을 지키는 역할이죠. 세금을 펑펑 쓰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액도 600조 원을 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600조 원까지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600조 원을 넘지 않겠다고 제한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돈은 한번 나가면 순식간에 나가니까 틈틈이 제한을 거는 겁니다.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반면에 국회는 국민들의 표가 중요하다 보니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국가 지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회는 예산 증액, 정부는 예산 제한을 하면서 공방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삼권 분립은 좋은 겁니다. 만약에 국회와 정부 모두 예산 증액을 원한다면 나라의 곳간은 순식간에 텅텅 비어버릴 겁니다. 반면에 국회와 정부 모두 예산 제한을 원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을 못 쓰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적절할 때 돈을 쓰되 과도하게 쓰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곳간을 채워두는 건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잊고 기근이 와도 곳간을 가득 차 있다면 처음의 목적은 까먹은 셈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식량을 쌓아두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한 과도하게 곳간을 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무엇이든 쓸 때는 쓰되 적절한 게 중요한 것이죠. 베트남에도 한국과 같은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코로나 백신에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특히 백신 연구와 임상시험에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에 자국 백신을 개발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백신 개발에 지원하자고 한 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듯이 베트남 총리는 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위드 코로나의 전략이자 결정적 도구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 백신 개발 기업들에게 베트남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나노젠도 백신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베트남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백신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베트남 보건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교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부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모더나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화이자 교차 접종을 승인한 겁니다. 1차로 모더나를 접종하고 2차도 모더나로 접종해야 하는데 지금 모더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차로 화이자도 접종할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트남은 모더나를 어디에서 구했는가? 미국이 모더나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백신 외교라고 하는데요. 한번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고마워하면서 점차 우호국이 되는 건 인지상정이죠. 도와주면서 내 편 만들기입니다. 총 500만 회분이라는데요. 사진은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더나 백신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도착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인데 최대 도시가 호찌민시입니다. 가장 백신이 많이 필요한 도시겠죠. 그래서 호찌민시에 모더나 백신이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더나 백신이 생겼죠. 그리고 8월 8일까지 긴급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춰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접종은 했는데 2차 접종할 모더나 백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로 2차 접종할 수 있게 베트남 보건부는 교차 접종을 승인한 겁니다. 그럼 화이자는 또 어디에서 났을까? 화이자 백신은 구매했습니다. 화이자는 물량 공급이 잘 되는 백신이죠. 그래서 모더나처럼 공급 차질이 적습니다. 화이자는 돈을 내면 구할 수 있지만 모더나는 돈을 내도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구할 수가 없죠. 베트남은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도스나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5월 달에는 3,100만 도스, 7월에는 2천만 도스, 그리고 이번에 2천만 도스를 구매하기로 화이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7,100만 도스를 구매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화이자 물량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교차 접종으로 화이자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8월 16일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1차 접종자는 약 1,500만 명입니다. 인구수가 약 1억 명이니까 1차 접종률이 15%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차 접종률은 약 137만 명이니까 2차 접종률은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화이자를 접종한다는 건 화이자는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사는 6월 달인데요. 6월 13일에 베트남 보건부는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네 번째인데요. 앞서 승인한 백신들을 보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중국의 시노팜 순입니다. 3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모더나 화이자로 갈아타고 있는 추세죠. 베트남은 이름의 플레임부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에서 중국과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화이자를 7,100만 도스나 구매하고 미국으로부터 모더나 500만 도스도 무상 지원받고 하면서 점차 미국의 영향력이 뻗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기획재정부가 백신 기금을 백신 연구와 백신 임상시험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보건부는 1차 접종 모더나, 2차 접종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승인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